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증권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자료의 정보 제공자 및 당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주식, 해외 주식, ETF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교양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0%에서 100% 이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0%이며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각 국가별 세금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투자 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키움 아카데미 6월 미국 주식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컨텐츠 팀의 박기옥입니다. 제 옆에는 장우석 부사장님, 이학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벌써 6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반기 준비하셔야 된다, 위원님. 예. 이럴 때는 뭐가 네.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한데 네. 혹시 위원님 여름 휴가 잡았습니까? 여름 휴가는 네.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일정이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요즘에 네. 살짝 한번 가볼까 했던 국가가 튀르키예인데 안 가려고요, 튀르키예. 트리키예를 가신다고요? 가려고 했어요. 사실. 더운데? 아니 더운 데가 아니고 더운 나라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지인이 네.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예전부터. 싸고 근데 가고 싶은데 네. 약간의 그렇게 뭐 중동 불안과 연결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핵심이죠, 핵심.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연관된 정도가 아니고? 왜냐면요, 예. 이스탄불이잖아요, 수도가.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터키, 터키. 그런 거죠. 근데 웬만한 그 영화에 제가 또 영화나 미디어를 영화 좀 많이 보셨죠? 있잖아요. 예. 항상 보면 뭐 납치당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건 항상 거기죠. 터키죠. 터키 맞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 평화의 지역이 예, 돼요. 예, 왜냐하면 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스탄불이고. 네. 그런- 잘 다녀오시죠. 그러한 네. 이유로 네네. 가지 않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 가는 걸로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금리 인하 지원 속에 네, 현면화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 이 얘기인데 예, 어떤 주제가 네 내용? 가지겠습니다. 높은 금리가 나쁜 것인가? 두 번째 시황을 얘기하고 세 번째 FOMC 요약을 하고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네네. 위원님 이제 아침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전쟁의 양상이 너무 빨리 끝났다. 음. 빨리 끝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휴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 완전 끝난 거죠. 끝이죠, 끝. 트럼프가 마음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뭔가 갑자기 또 때리지 않으면. 근데 그죠? 이제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네, 네. 저희가 이 방송하고 또 하루가 지나서 무슨 일이 바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들이 언제 뭐 전쟁한다고 한 적도 없고, 네, 맞습니다. 뭐 맞아요. 협상한다고 그러다 갑자기 6월 13일 날인가요? 그 당 금요일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쏘면서부터 시작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다만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전쟁 상황이 상당히 좀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전략 세우기 전에 네네. 결론부터 하면 네. 지금 미국 너무 좋다, 실적이 좋고 경제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성이기 때문에 네네. 그 두 가지 이유로 일단 잘 버틴 게 아닌가 이번 분쟁도,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죠? 조금 더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미주알 고주알이 전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 최고의 방송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균형감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어려울 때마다 두 가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또 전해드릴 것 같은데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좀 자잘한 것까지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 없겠고 최근 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 그 전이니까 네네. 좀 넘어가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진주만 습격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등등등등 해서 최근에 있었던 2년 전부터 시작되고 현재 진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해갖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살펴보니 그 직전 대비 그 떨어지는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하락폭이 5%였다. 네. 5%. 최대 하락폭. 5%? 그러니까 더 많은 적도 적은 적도 있고. 그러면 맥시멈 드로우다운까지 떨어지는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짧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가 반등에 성공하면 완전히 성공하면. 그럼 최대 그 하락폭까지 가는 기간의 평균이 22일이었다. 22일은 3주가 조금 넘습니다. 이거 달력으로 따진 겁니다. 그리고 직전 가격까지 회복한 데 평균이 47일이었다. 3개월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한 1개월 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자체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런 걱정거리 갖고보다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또 같이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이번엔 달라. 이번 심각해. 이번 달라. 예. 예. This time will be different요. 맞아. 그게 항상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This time will be different 아니면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쓰면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주시장 관련된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짧게 보면 1970년에 나스닥이 있었던 55년 동안 네. S&P 500 보면 길게 보면 초기부터 해서 100년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우지수 하면 150년 동안의 역사예요. 150년 동안 이번만은 다를 거라. 근데 그 항상 똑같았어.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극히 예적은 이건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좀 꾸준히 증가하는 그림.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네. 금리 인상 나쁜 것인가 하는 건데 최근 나왔던 12번 금리 사이클에서 딱 한 번 빼고 다 좋았기 때문에 쉽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나쁠 걸로 보이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유님. 네네. 근데 우리가 나쁘게 봤던 이유가 굳이 얘기하자면 네. 좀 나쁘다고 봤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예, 한 번밖에 안 좋았는데. 예. 통계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멀티플이 깎이네. 예, 첫 번째 깎이네. 그죠? 깎이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보면 일정한 돈의 공급 상황에서 수요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서로 돈을 안 빌리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안 빌리겠다고 하면 돈을 안 빌리겠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은 1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여기서도 돈을 달라 그래. 나는 이자를 더 주겠다. 더 주겠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다는 의미예요.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멀티플 낮아지는 건 분명히 교과서를 맞는데 무조건 주가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주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 9.4% 올라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런 거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네. 금리 인하가 좋은 것이냐 봤더니 네. 인하가 좋아지는 게 임의 소비재, 기술주, 부동산, 금융은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보시게 되면 네. 부동산이 좋다는 게 약간 웃기는데 부동산은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약간의 좀 소외 업종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 다 좋아진 게 아니고 특정한 기업만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보기에 인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인하가 한다는 건 약간 경제가 안 좋아진 걸 미리 선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앞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일단은 인하가 될 때 EPS가 나빠지면 주가 내려왔더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9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면 금리가 좋은 게 아니고 네. 이게 나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하고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고 네. EPS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적으로. 맞아요. 이게 상당히 의아한 건데 네. 혹시 만약에 우리 인하할 때 더 이렇게 기업이 올라갈 만한 좋은 게 없다 하는 건데 돈이 풀리는 거니까 약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 나쁜 걸 더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인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를 수 있고요. 타임 레그는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막 따라 올라가는 건데 여기저기서도 돈을 안 써. 돈 필요 없다는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무조건 경기랑 선반영하거나 같이 동행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가 예상이 되면 기업도 투자를 미룰 것 같아요. 미루죠. 더 내려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딱 그렇고 네. 우리 개인분들도 금리 내려갈 때가 되면 네, 그렇죠. 소비가 좀 뭐 하면 좀 미룰 것 같고 소비가 미룰 것 같아서 뭐 개인 기업이랑 똑같이 미루다 보니까 지금 나빠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이 나올 수 있겠죠. 자동차가 여기저기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왜 현대차나 이런 데가 무이자율 주겠어요? 그잖아요. 잘 팔리면요. 그러네. 금리 한 15% 받겠죠. 그러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재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이자율부 거기다 무이자율부에다가 뭐 10% 할인 막 이러면 경기 안 좋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금리가 일날 때 EPS 빠질 수 있군요. 있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GDP와 EPS 모습인데 결국 경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GDP. 그렇죠. 그럼 혹시 만약에 이번에 1분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GDP가? 예, 안 좋았죠. 근데 2분기에 확실히 또 좋아지죠. 좋아지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올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GDP는. 나쁘지 않죠. 플러스 나겠죠. 결국은요. 플러스 1.5%.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2% 사이 예, 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굳이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고 좀 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EPS 볼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GDP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나왔던 GDP 나오고 3.4%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높은 것 같고 네. 대략적으로 보기엔 한 2%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더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경기가 안 좋다 얘기를 이제 솔직한 생각 말씀드리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은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럼 리세션 얘기 나오고 미국 경기 뭐 최악 이런 얘기 나는 거야. 그냥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입버릇 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신주 따순 모시듯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맞아요. 그 마치 부채가 많은 건 나쁘다 네. 그런 것처럼 부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 고평가돼 있다. 달러의 패권은 끝났다는 얘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죠. 레퍼토리 같이 나오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이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종목이나 기업 소식 말씀드리면서 모든 걸 알려드릴 수 없지만 포인트 되는 건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어갖고 이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또 슈퍼마켓 체인이 크로거가 있어요. 크로거가요. 그러고 네. 있죠. 예. 크로거가 이번에 실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매출 전망을 상향시켰습니다. 상향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상향시켰고 이익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가는 오늘 얘기 나오면서 사상체 호가 그리고 뭐 이틀째 좀 주가 사상체 호가를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증가율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서 동일 점포 매출도 늘어났고 오는 사람들도 계속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방문한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뭐든지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요즘 뭐 자기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맥도날드나 치폴레 이런 거 약간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외식하던 사람들이 요즘 분위기가 해먹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먹는지. 해먹는 분위기라고 거기서 또 유기농 같은 거 좋아하고 네. 자기 지역. 우리나라도 보통 수입보다는 국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해봤자 한국이 조그맣잖아요. 미국은 우리 주에서 생산된 사과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죠. 우리 주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양배추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에서 만든 토마토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강조하고 우리를 보면 편의식 뭐 가정 편의식 그 조리 반조리 되어 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집에서 우리를 보면 집밥이죠, 집밥. 그래서 그런 마켓에서의 그로서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닐 수도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경기가 안 좋다 얘기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경기 안 좋다 하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학식도 높고 대학 교수님, 네. 어디 뭐 리서치 센터장, 출제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야, 저 양반이 저렇게 먹는 미국 진짜 안 좋아? 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좀 다양성을 갖고 오시려고 바랍니다. 그 부채도 의원님, 부채도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네. 같이 하면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반인데 내가 은행에서 빌리면 네. 부채가 있겠지만 네. 은행 이자 얼마입니까, 의원님? 얼마 안 하죠.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같이 했다가 반반하면 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런 그래서 느낌. 우리가 미리 나쁜 걸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결국 이익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파악하시면 좋은데 적어도 GDP하고 EPS는 같이 움직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럼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 야, 실업률과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실업률 빠지면 좋은데 현재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4.2% 아닙니까? 4.2% 무슨 근데 주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우려했는데 사실 실업률이 막 쭉쭉 올라갈 만한 일은 별로 없는 거고 연준도 이걸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올라갈 기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시면요, 그 진한 선이 S&P 500이고요. 맞아요. 네. 그냥 검은 거. 약간 예, 파란색으로 나는 게 그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이요. 그 당시에 팬데믹 때 급등했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할 수 없죠. 일하지 못하잖아요. 예. 집 밖에 나면 잡혀갈 때잖아요. 올라갔죠. 예. 그때는 무시하고 보면 꾸준하게 내려서 5% 이하 된 거가 지금 거의 10년 넘어서 계속 5% 이하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여기다 보시면 17년, 16년 전부터 5% 이하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5% 이하를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지금요. 완전 그러면서 고립이다.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됐건 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거는 그래도 실업률 조금 올라가는 걱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걸 보고 미국 경기 어렵다. 이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중간에 나왔던 민간 공익지표 같은 것들이 속을 썩인 게 아닌가 싶어요. 잠깐 튄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 공식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게 지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장 그걸 보게 중요하죠. 되면 아직 올라갈 기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4.2면 얼마나 낮은 겁니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전 돼요. 고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바로 중요한데 멀티플. 멀티플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내려오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금리 내려가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인하하고 나서 쭉쭉 그림 내리면 그냥 저절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밀려서라도 올라가죠. 밀려서 올라가는 현재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멀티플이 네. 21배, 20배 정도 21배, 22배만 가자 지금. 근데 만약에 예전 팬데믹처럼 간다 그러면 24배, 5배까지 못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3%대로 내려온다 막. 그럼 좋은. 그러면 이거 6천이면 7천 바로 가죠. 그냥 그걸로 밀고 올라가는 그걸로 거죠. 밀고 올라가죠. EPS 그대로도. 네,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2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EPS 280이면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네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네. 미국은 간단한데 이거 어디에도 저는 이런 계산법을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아. 어떤 뭐 국내 주식, 어떤 기업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도 있고. 저희는 이제 S&P 500이라는 것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지수가 있잖아요. 100년 동안 유지된 지수가 있고 그 일관되게 거기에 통계가 있잖아요. 꾸준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금리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통계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딱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을 해야 되거든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이 생긴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됐을걸요? 근데 아직 선물에서만 쓰지 우리가 일반 주식 할 때 여러분 뉴스만 보시더라도 금융방송을 하더라도 코스피가 몇 포인트, 나스닥이 몇 포인트를 얘기하죠. 코스피 3,000포인트 얘기했지만 코스피 200이 몇 포인트를 아는 분이 없어요. 부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본 적 없으니까. 어딘가 써 있는데 안 볼 뿐이죠. 그렇죠. 써 있겠죠. 아마도 네. 그 영문 키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 200 종목이라면 할 수 있을 텐데 200 종목을 우리가 쓰질 않기 때문에 도대체 12개월 이후에 12개월 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당 이익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매 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반기 실적 나오면 나올 수 있죠. 모든 실적이 나오면 주당 이익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산치면 나오잖아요. 엑셀만 만들면 나오는데 예상치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가 몇 종목인지도 조차 모르잖아요. 네네. 나스닥이 코스닥이 몇 종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예상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되는 거는 MSCI 코리아라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그거 가서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네. 자료가 유료가 아니더라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밑에 다시 이 그림이 밑에 있는 검은색 응용 부분이 10년물 금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 4% 이상에서는 네. 쉽지 않다. 내려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 최고 25배까지 높아집니다. 퀄티풀이. 이렇게 매트리스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가 지금 이 상태 4.1, 4.2, 4.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4.5 정도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올라가려 그러면 주당 얘기 뭐 $300 가면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270 정도잖아요. 올해 연말치가 전망치가. 270, 80 되죠. 네, 그게 그거죠. 아주 매트리스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부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이익 네. 거기다 멀티플을 정리하는 것은 거죠. 물론 그것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 지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팔란티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걸 내면 예상치로 보면 지금은 뭐 200배, 300배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매출도 따지고 이익의 성장률, PEG도 따지고 에비타도 따지고 당당 따지지만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은 이익과 밸류예요. 금리다. 예.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나 뻔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높은 금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GDP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다운돼야지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걸부터 생각하시면 일단 이걸 보신 분들은 그래서 진짜 금리나 지연돼도 문제 없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쪽 강하니까 금리가 네네. 강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하나 아까 요 그림 다시 한번 요 그림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예, 예.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바뀌면서 3천, 5천 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왜 한국이 좀 올라가느냐? 왜냐하면 금리가 바뀐 게 없죠. 물론 기준금리 한번 내렸습니다. 내렸죠 한번. 이익 전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 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는 몇 종목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익 전망이 상향된 게 없을 거란 말이죠. 현대차 갑자기 이익 전망 나올 게 어디 있어요? 관세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안 있는데 되네.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금리는 조금 내렸지만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럼 왜 올라갔느냐? 멀티플 그냥 올린 겁니다, 지금요. 아 멀티플. 멀티플 기본적으로 올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멀티플로 왜 올라갔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 9월 이후에 뭐 특히 12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워낙 멀티플이 낮아진 겁니다, 지금요. 낮게 평가받다가. 그런데 지금 요번에 신정부가 들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4천, 5천, 3천 뭐 기본은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입사한 이 업계에 들어온 날 이후에 저평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만보다 저평가입니다. 대만보다 PR이 우리나라가 훨씬 낮아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는 부사님 좋아하시는 동남아시아 있죠? 말레이시아 같은 데. 그런 데보다 웬만한 나라보다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맞아요. PR이 낮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위협이에요. 지정학적 위협. 지정학적 위협. 지정학적 위협이 대만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 더 겁나잖아요. 중국과. 네네. 예. 중국과 대만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대만보다 우리나라 낮은 거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근데 지정학적 위협만 좀 해소되고 거기다가 약간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되고 뭐 그래 갖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약간 멀티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멀티플 요새 계산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한 번에 쫓아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대만 수준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 지금보다 20%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가 20% 정도 PR이 낮아요. 네, 그들이 한 14배 하면 우리나라 12배 뭐 정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아니니까 그거 잘하면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익이 갑자기 우리나라 이익이 뭐 관세 전쟁이 딱 해결돼서 관세 전쟁 해결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계산 가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요. 아무도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 게 네네. 일단 기업도 좋아지겠지만 조그만 기업들 차익 비용 감소이나 이익 증가가 있겠고요. 첫 번째. 네, 그건 훨씬 크죠. 네, 아까 레버리지가 두 번째 크죠. 네. 부동산 업종인데 부동산 업종 투자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활기 더 증시 활기 뛰겠지만 네네. 딱히 금리 인하돼도 뭐 딱히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멀티플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올라가는 있으니까 거 하나 예, 있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니까 그 참고하시면 이자 좋을 비용도 것 같아요. 감소되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탑리가 얘기했던 중성주 강세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아직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좋아지지 않으니까 부사님 금리가 내려가야 좋아질 것 같아요. 절기도 그러지만 말하고 나서 안 맞는 걸 자꾸 물어보면 민망하죠.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15만 달러 다시 이제 비트코인도. 15만 달러 비트코인 다시 얘기했죠.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 시황인데 네. 최근 시황이 보시게 되면 갑자기 또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 지수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조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약간의 그 뒷북 치는 것 같지만 네. 따라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들도 네. 금리의 변수가 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 이런 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게 컸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애매하지만 미국은 실효 관세에 대해서 증권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관세 얼마 돼서 이익의 변수 이런 거를 엑셀이나 이런 거 통계로 많이 계량해놨기 때문에 엔터 치면 답니다. 이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인별로의 애널리스트는 다 갖고 있어요. 자기 말한 대로 엑셀을 갖고 있거든요. 찍으면 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위원님 네. 관세가 이제는 긴장이 완화되는 건데 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영국 이후에 된 게 없죠. 지금 이렇게 뭔가 전쟁 때문에 약간 묻혔는데 딱히 지금 관세가 뭐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7월 9일 아닙니까? 7월 9일 나왔네. 왜 그러세요? 남았네. 남아서 열심히 해서 빨리 되겠죠. 하면 되겠죠. 협상하면 되겠죠. 예. 근데 시간 너무 안 남아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근데 일본 총리도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일본이 일본 총리 상당히 잘 버텨요, 일본 총리도 무뚝뚝해 갖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시바 총리가 네. 잘 동의 안 하는 인상이 특이한 분이더만요. 인상이 특이하죠. 예. 그래서 안 하고 한국도 잘하면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CPI 냉각되고 있고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그렇죠. 이게 사실 걱정했던 그건 내용인데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EPS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네네. 진짜 딱 보면
경제가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주 좀 진짜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미국 뉴스나 이런 거 많이 하더라도 미국에 계신 만큼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우리 바깥에 나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예. 한국 사람 물론 외국 사람 많더라도 그렇죠. 갑자기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요즘 미국 경기 어때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미국에 스타벅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모르지만 발표되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요. 요즘 보면 여행 수요 있죠. 여행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국 여행 수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것들 있죠. 크루즈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안 줄어듭니다. 크루즈 비해서 더 갑니다. 예약이 꽉꽉 찹니다. 지금. 오늘 시점 보면 되겠네요. 카니발. 그러니까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건 일단은 심리가 많이 안정돼서 그런 거죠. 안정되고 있죠. 관세가 예를 들어서 뭐 150% 한 데다가 일단 내려갖고 45%훅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리고 2.4%이 지금 CPI가 갑자기 막 2.0 밑으로 내려가지는 없겠지만 서서히 다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둔화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말씀 들으면 뭐 곧 떨어지겠죠. 근데 그 매번 보고 있는 밀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언제쯤 뭐 상반기에 봄 되면 된다. 봄 되니까 여름 된다. 여름 되니까 하반기 된다는 건데 도대체 언제 될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 된다는 거. 다음 달부터 뭐 옐런 의장도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좀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틀린 거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봤더니 IPO 종목 원전 관련주가 뛰기 때문에 양자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심리가 좋아진 게 아닌 생각이 들고 약간의 좀 투기적이지만 이런 게 좋아지는 게 사실 심리가 많이 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UM 서클 모르시겠지만 서클이 어디 급등했어요 어제도 9% 올랐죠. 또 올랐습니다. 저 좀 알아요. 300은 거의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저 알아요. 왜 무시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뜨는 거. 근데 이런 게 뜰 때는 사실 시장 안 보는 거라서 약간 위험성도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벌겠지만 약간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보신 것처럼 IPO 종목이 뜬다는 거는 원래 좀 이게 주의가 될 종목들인데 그만큼 많이 좀 약간 좀 심리가 좋아진가 싶어요. 좀 그렇게. 심리 좋을 수도 있고 IPO 종목은 전체 시장이 약간 직역구로 보면 올라가는 것들이 IPO도 있겠고 꿈과 희망을 크게 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밈 주식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고. 밈. 근데 밈이 아니고 요즘에 약간 업데이트 해갖고 나름 미래의 꿈이 있는 것만 올라갑니다. 양자 컴퓨팅. 그 스테이블 코인 다 미래 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렇죠, 밈은 꿈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공매도 주기 위해서 잘 바뀌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계속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혹시 모멘텀 주식도 계속 요즘 좋아지고 있죠. 계속 좋아지고 있죠. 모멘텀 ETF 하락하고 있죠. 라는 거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이 원래 좋은 건데 약간의 모멘트 좋을 때가 사실 시장이 되게 좋을 때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가죠.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이 특히 금년 초반에 강했다가 좀 쉬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한 흐름 보고 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모멘텀 주식이라는 건 저희가 월간 미주에 때 한번 특징은 잡았지만 월간 그 모멘텀 주식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상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시장의 투자가 계속 강한 건데 이게 특징이 모멘텀 주식들이 그런 아주 자잘한 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대표적인 모멘텀 주식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멘텀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팔란티어도 있지 않습니까? 팔란티어 들어가고 오라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거든요. 지금은 대표적인 것이 더 적어졌던 그 메타요. 메타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뭐 금리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리 인하가 약간 지연되고 있죠. 금리 인하하는 방식이 지연되고 있고 뭐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은 일단 이게 끝난 내용인데 심사 밖에서 미리 한 거니까 일단 전쟁 끝났다고 올해 24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죠. 휴전이죠. 끝난 거죠? 네. 끝나고 있죠.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 자료가 한 달 전이 아니고 지난주 건데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와 이렇게 빨리 바뀝니까? 이 전쟁에 대한 이 그런 만큼 저희의 상황이? 그 월간에 한 번씩 헤어지지 아카데미가 공식적인 거잖아요. 미리 다 허가 받고 하는 거죠. 감독받고. 하여간 빨리 끝나고 다행이지만 혹시 만약에 이제 그 아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갑자기 트럼프 안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란이 갑자기 또 무력 시위하면 그건 또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그것만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항상 긴장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고 유가도 원래는 130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안 되겠죠?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은 안 막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는 그 기름의 상당수가 중국이 산다면서 중국이 이란 기름.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 두겠습니까? 이란을 또 가만 안 두겠죠.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막으면 간다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것도 좀 철진한 기사인데 이게 마치 보면 1년 전 기사 같아요. 지난주 건데. 지금 전쟁이 너무- 끝난다는데 언제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완벽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던 분들은 있었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럴 수 뭔 있죠. 일이 예, 있었어? 예. 이렇겠죠.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바다에 나가서 2박 3일 동안 어디 섬에 가갖고 그냥 저 바다 낚시하고 있던 분들은 모르죠. 섬에서 바다 위에서 낚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이 보시기에 이렇게 빨리 끝난 전쟁은 네. 트럼프가 일단은 본인이 할 일이 많으니까 해서 좀 빨리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예. 우리는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높은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혹시 저는 약간의 좀 음모론인데 네.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걸 좀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관세 싶어요. 협상이 자꾸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미 잘 7월 되고 9일 있겠죠. 7월 9일까지 되려고 그러면 네네. 뭔가 얘기를 돼야 되는데 일본도 잘 안 되고 있고 인도 안 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대도 그렇죠. 좋은 대화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항상 잘 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라고 좀. 저거 요번 그 사실 기억나죠? 이번에 전쟁 우려, 전쟁 그뭐 하면서 최고의 티가 그거였잖아요. Make Iran Great Again.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 만들어 거. 준대잖아요.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박입니다. 네, 정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은요. 네. 실적은 보게 되면은 원래 되게 낮게 봤는데 네.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1분기가 파란색이 높아진 건데 네. 높아졌어 일단. 상식적으로 예, 보시면 이게 2월 달에요. 주당 279달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앞으로 12개월 후에 주당이 얼마인지는 그냥 전화 부사님이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찌르면 나와야 돼 지금은.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지난 2월 달에는 주당 279달러, 280달러 안 떨어졌는데 주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다? 이 관세 전쟁 이렇게 하면서 네. 이익 전망이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주가가 아니라 이익 전망입니다. 요 오른쪽 맞아요. 그래프가요. 11개월 이후에 이익 전망인데 네. 이게 이익 전망이 슬렁슬렁 올라가더니 지난달 이번 달 초에요. 280을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강조드렸잖아요. 네. 직전 고점 넘어섰다면 네. 다른 변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지수가 사상 최고까지 찍었어야 돼요. 그렇죠.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월 달은 원래 이익가 8%였는데 네. 지금 2배에서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관세가 좀 없어진 건데 네. 중요한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 다음 분기는 계속 거꾸로 낮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다음에 좀 낮게 보는 건데 실제 낮게 봤지만 원래 막상 그 실적이 시작되면 또 올라가죠. 높아지죠. 네, 또 올라가죠. 저는 이 패트 자꾸 나오는데 이 패트는 그거는 약간 그거는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이게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예. 7에서 8% 정도 위로 올라가는 게 상례입니다. 미국은요. 예. 그러니까 100을 예상하면 107, 108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왜냐하면 그 미국식 경영학, 경영학에서 MBA 할 때 제가 그런 개념을 좀 예, 철학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합니다. 장밋빛 전망. 우리나라는 네. 그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첫 직장이 오너가 있는 회사 다녔잖아요. 그렇죠. 디모그룹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디모그룹. 오너는 자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래 것들을 이제 CEO를 시키잖아요. 월급쟁이 CEO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면 그래서 올해 회장님 올해 100만 원 벌겠다 그러면 야 100만 원 갖고 되겠어? 110으로 만들어 와. 그러면 110으로 만듭니다. 만들어 와야죠. 무조건 만들어요. 되도 안 돼도 110을 만들고 조금 기분 좋게 하려면 120. 그래갖고 언론에 막 때립니다. 올해 목표는 120 때리는 거야. 그래야죠. 오너가 있고 오너를 잘 보이기 위한 CEO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또 그런 큰 기업들의 오너 하는 건 유세 막 때립니다. 120, 130 막 때리는 거야. 알고 보면 속마음은 101이 될까 말까인데 다 알면서 막 때리는 거야. 언론에 막 받아치는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오너 세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오너는 주주예요. 주주. 그 결국은 누구다? CEO가 모든 주주의 대표하는 사람들을 받아갖고 위인을 받아갖고 대표이사를 역할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누구한테 잘 보일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죠. 그래 아주 보수로 합니다. 보수. 기본이에요. 기본. 낮게 얘기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2명 정도 있다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 적어보고 좀 세게 합니다. 적고 세게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 세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보수죠. 보수적으로 해요. 보수. 하고 나서 잘 되면 더 좋은 거죠. 잘 되면 더 좋은 거죠. 딱 그런 느낌을 오시면 때문에 항상 미국 사람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요.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 나오는 원래 전망치 4월 전망치 10.2에서 지금은
5점 주가 내렸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게 또 시작되면 달라지는 시작되고 거니까 발표되면 또 바뀝니다. 조금씩 올라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분기도 시작되기 전까지 되게 안 안 좋았죠, 좋았죠. 안 좋았죠. 안 좋게 봤지만 지금은 네. 웬걸입니까? 2배 이상 좋아진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받고 그다음에 일단은 FMC 요약인데 이번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동결했죠. 동결했는데 네. 보시면 물가는 올렸고 시험 상회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별 좋은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예. 하는 건데 약간의 지금 올해 근데 2번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그렇죠, 그렇죠. 2번인데 그것도 한 번 하나 가서 커 보이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 그 이번 주 지난주 말해갖고 연준의 이사 뭐 임원 이사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 자꾸 금리 뭐 인하 7월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투자하면 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자 GDP는 기존에 1.7, 1.4까지 내렸고요. 실업률 역시 4.4.5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력은 경제 성장률로 낮췄다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현재 나왔던 FOMC 요약은 별로 안 좋은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전대표는 올해 딱 2번인데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미셸 보우만 연준 그 부의장하고 네네. 원로 이사는 또 7월에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하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냥 인하하는 거지 혹시 3번 늘린 거 아니죠? 그냥 그건 아니죠. 땡긴 거 아닌가? 땡긴 거죠. 네. 근데 금이 땡겼지만 현재 지금 전대표상에 나오고 있는 그 CME 전망에 보게 되면 높지 않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네. 그 FMC는 극각으로 갈린 거죠, 갈린 거. 그래서 오히려 동결한다는 사람이 2명 정도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죠. 여기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네, 늘어났죠. 이게 3개월 전인가 지금 이번이 오른쪽에 노란색이거든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린다는 사람이 한 명은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각이죠. 아마 이분들은 이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겠죠. 그 다른 사람들 갈려 있는 거. 갈려 있는 거죠, 이미.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보면은 전대표 찍을 때 모르겠네요 어떻게 찍는지. 모릅니까? 그거 알 수 없을까요? 아유 얘기 안 하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참고하시고 올해는 2번이니까. 네. 뭐 2번인데 이걸 꼭 법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안 해도 상관없는 안 해도 거죠. 상관없죠.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은 뭐 트럼프는 100bp 얘기하니까 좀 동떨어진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리석대잖아요. 금리 입장에서는. 멍청이 뭐 많이 얘기했죠. 어리석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고 보니까 네네. 그렇게 해놓고는 별도 사과는 또 안 하시더라고. 아니 그냥 그런 해고하려는 의도, 없었다. 해고하려는 예, 의도는 이런 없었어요. 식으로 하기 나 그런 때문에 사람 아니에요. 그 한마디라도 좀 너무 내가 너무 강하게 했다라고 해서 사과하면 좋은데 트럼프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의 성향이나 그런 분들의 타고난 성품을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부사장님이나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네, 보통 집에서 그렇죠.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화목 가정에서 네. 정상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얘기해서 그 다 태어났을 때부터 초재벌로 태어난 분이에요. 할아버지인지 아버님 때가 독일을 계열해서 이민해서 해갖고 이미 아버님 자체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초재벌이었어요. 초재벌이었는데 뭐 아쉬운 소리 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고 싶으면 내가 해고했어. 뽑으려면 뽑았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님 입장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누가 부사장님한테 갑자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부사장님한테 누가 잘 보이려고 해서 부사장님한테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제네시스 한 1억짜리 차를 드릴게요. 쓰세요. 좋죠. 임시로 쓰시다가 은퇴하면 집에 갖고 가세요. 네, 가져가겠습니다. 받을겠어요? 저는 잘 안 받아요. 저는 안 받는데 그분은 받잖아요. 받죠. 제트기를 737 비행기 보잉 큰 비행기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고 나서 그만두면 집에 자기 개인 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은 그렇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부사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부사장님한테 마치 그 생일 때 우리 또 그런 이모씨 있죠. 그러니까 부사장님 뭐 그 스타벅스 뭐 기프트콘 받죠. 주죠. 그 지금 받죠. 네, 맞습니다. 그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 그런 거. 네, 트럼프 입장에 그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워낙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프트콘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상황이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다, 그게. 라고 보시면 되고 FOMC 유학을 하게 되면 결론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고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금리 인하 없다. 2번 인하하자. 갈린 게 아닌가. 금리가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저기 파월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엇갈릴 때는 사실 이제 되게 머리 아픈 거 맞지 않습니까? 아프죠.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어쨌거나 7월 한번 인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전진도 있고 해서 네. 근데 이분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걸 희망이 결국 있다는 이제 거. 많은 사람 의견이 있더라도 재헌 파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아셔야겠지만 네. 이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아니죠. 예. 혼자 찍는 거예요. 혼자. 근데 우리나라도 하는 총재 전 모르게 우리가 네. 어찌됐든 하는 총재가 혼자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은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의견은 얘기를 해봐라 이거죠. 해봐라. 얘기를 해봐라. 네. 결정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요새 국무회에서 보면 이전 장관들이 얘기하지만 결정은 지금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표는 찍죠. 그 금리 결정은요. 참고는 하겠죠. 네. 거수 한번 하더라도 법으로 그 사람이 찍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자고 으쌰으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네, 근데 받아들이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규정을 얘기 말씀드립니다. 규정.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겁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인하하자. 지금 이렇게 완전 엇갈렸잖아요. 우리가 엇갈렸잖아요. 엇갈리는 거죠. 네, 엇갈려. 이럴 때는 조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진짜 되게 어려울 것 같아. 파월 의장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조정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일단 이렇게 보면 FOMC 매화까지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전략이 있는지 같이 보게 되면 전략은요. 유가가 뛰고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퀄리티를 보자는 게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위원님 좋아했던 좋아하죠, 퀄리티인데 좋아요. 네. 뭐 관세든 간에 뭐 전쟁이 터지든 간에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이고 가장 편안하죠. 예.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높은 ROE, 네. 꾸준한 실질 성장, 낮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거 맞습니까, 의원님? 맞죠. 혹시 모멘텀 아닙니까? 모멘텀은 네, 모멘텀. 할만한데 네. 모멘텀은 떨어질 때 보면 운동성이 큽니다. 작년 언젠가 그 가치주가 잘 나갈 때는 네. 완전 안 좋았죠. 안 좋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의 가장 좋은 게 네. 퀄리티다. 예. 근데 퀄리티 있는 기업은 그냥 좋기만 좋은 시장이 좀 이상해지면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퀄리티 기업은 그냥 너희들 좋은 회사야. 예.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냥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소개받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들은 소개팅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부장님. 아니 그런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남성 여성 상관없습니다. 그 남자 어때? 어떤 남자야 그러면 착해. 여자 있죠, 여자한테 남자 있죠, 여자 어때 그러면 착해. 참해 뭐 그렇죠. 착해, 참해, 순해, 순박해, 열심히 해 이런 거 있죠.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 맞는데 좋은 기업이 무조건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이해되시죠? 이해됐습니다. 관세, 중동 불안, 유가 문제, 금리 인하까지 지연돼도 이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퀄리티 기업에 분석할 때 방법이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각자 있습니다. 법으로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있을 거 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적어도 퀄리티 기업인데 뭐 부채가 많은 게 선택하시는 거 아니겠죠? 부채 너무 많으면 좀 찝찝하죠. 라고 좀 보시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퀄리티 ETF의 종목 중에서 11개 ETF 중에서 종목을 뽑았는데 혹시 이런 건 투자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 도움 많이 됩니다. 도움 많이. 11개 ETF 고르는 거. 잘 되죠.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얍삽한 방법? 아니, 얍삽하지만 합리적이죠.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ETF에서 고른 건데 괜찮습니까? 한번 같이 괜찮죠. 보는 거 볼 건데요. 왜냐하면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약에 ETF 참고하시면 좋은데 1등이 QA예요. 네, 퀄리티죠. 이게 1등. 1등입니다. 1등입니까? 네. 이게 가장 큰 제일 규모가 커요. 크고 쭉 보게 되면 다 다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보시면 올해 성과가 다 달라요. 다른 건데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퀄리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적절히 시기마다 잘 맞는 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뽑은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하위권인데요. 하위권인데 11등이 월마트, 다음이 엑스모빌, 그 다음이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P&G, 코스코, 존슨앤존슨, 홈디포, 넷플릭스, 코카콜라 있고 엑스추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건데 윤희 보시기에 나쁜 게 별로 없죠. 다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약간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엑슨모빌 같은 거는 조금 네. 올드한 것 같은데 일단은 퀄리티 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퀄리티는 좋은 것 좋은데 같고. 이제 그 여러분들 투자하기에는 이제 기름값이 너무 민감하니까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잘 대응이 안 되죠. 이게 후보 약간 하위권인데 보시면 엑센처가 20등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좀 약하지만
이 퀄리티 기업들 보게 되면 최근 주가 약해도 네. 어차피 별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과는.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예, 화면 예. 잠깐 한번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앞에. 잠깐 퀄리티 기업 예. 보고 보는 방법 예. 좀 설명드릴 텐데요. ETF. ETF 예. 이거 보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비슷한 ETF를 이렇게 뭐 야후나 구글 통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어떤 걸 하면 뭐 베스트 퀄리티 ETF 치면 쫙 뽑아줍니다. 이런 거 맞아요. 원칙을 네. 찾아주는데 네. 가장 여러분들 ETF를 중시하실 때 보시는 것은 제일 먼저 선택하실 거가 그 토탈 에셋 해갖고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그 AUM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거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519억이거든요. 520억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그 일반적인 것은 뭐 1억 달러 이상 되면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게 너무 작은 필요 없겠고 1억 달러.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어떤 유지보수 수수료부터 따지는데 그거보다는 예, AUM이 좀 그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UM 좀 큰 게 좀 낫겠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거라면 수익률이라든가 그것도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수익률 그 변동성을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성향이니까 변동성을 많은 걸 찾을 수도 있고 적은 걸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보수술이 약간 차이 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차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약간 차이 나는 거가 이번 대충 써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많이 써 있어요. 그 인터내셔널은 미국 외의 것들, 인터내셔널. 미국 외에 있는 것들 좀 예. 포함돼 있다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INTL. 예, 여기 딱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있겠고 미국 있겠고 아래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그 다음 화면. 화면 보여주시면 인터내셔널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앞에서 네. IQLT, 그쵸. iShares MSCI 인터내셔널 퀄리티 팩트 맞아요. 그 INTL 그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진짜 맞네. 네. 인터내셔널 최근에 가끔 받지 예, 않습니까? 인터넷 상대 올라갔고 올해 보면 15%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네. 예, 15%가. 이게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 이게 인터내셔널이다. 인터내셔널 해외까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 펀드매스 서베이 돌리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미국보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도 사상체육관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미국이 약간 올해는 좀 굴욕적이에요. 예. 거의 밑에 바닥에 네,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인터넷이 올라간다는 거 딱 고르면 되겠네. 근데 고르면 되는 건데 잠깐 여기서 인터내셔널이 올라가는 건 약간 단기 아닙니까? 의원님? 장기로 보게 되면 미국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한 6개월 보면 확실하게 인터넷이 올랐죠. 예. 6개월 동안. 네, 근데 만약 6년을 치게 되면 미국이 훨씬 이겼죠. 그 올해만 잠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앞으로 걸 뭐 보장할 수는 없죠. 네, 보장할 수 어쨌든. 없지만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하위권 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영웅문 글로벌 같이 볼 그거 건데 당연하죠. 영웅문 글로벌 여기 있으니까 네. 뭐 아닌 보면 안 됩니까? 법적 걸립니까? 의원님? 다른 걸로 아니 그게 가장 편하고요. 편한 거니까. 가장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만한 게 가장 편하게 나와 있죠. 특히 0606 하도 그러니까 예. 저희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0606. 06 다른 사람 달고 사시죠. 0606은 누구나 다 아셔야 돼요. 저희 여기 예. 부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PD분들도 알아요. 0606은. 자 문제 10위는 네. 비자 기업인데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결제 상당한 높은 차지하고 아까 차지하고 기업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네. 디지털 시대 수혜 기업이 아니고 네. 약간 스테이블 콜 때문에 치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하여간 뭐 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자체 반응을 통해서 약간의 비자를 통해서 통하지 않은 거래가 나와주면 네. 당연히 매출은 빠지겠지만 그렇죠. 비자가 바보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본인도 뭐- 할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도 하겠죠. 그래서 네. 요즘은 그것도 그 회사 아세요? 그런 그 금융 결제 서비스나 파이서브라는 회사 있어요. 파이서브 알죠, 알죠. 예. 아시죠? 네. 파이서브도 또 발표했어요? 그럼 또 올라가대요? 그래서 전 솔직히 비자를 왜 빨리 얘기 안 하나? 그리고 만약에 비자 코인 하나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이 말할 때 이런 결제망을 빌렸으면 네네. 또 약간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뭐 다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꿈 같은 얘기가 많은 거죠. 앞으로 갈 일이 갈 데가 많죠 아직도. 예. 라고 보시 10인데 보시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네. 12가 비자고 네. 아까 봤던 마스터카드가 13위에 있는데 네. 이렇게 엇갈리는 건 일단 같은 카드사지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점유율이 훨씬 비자가 커서 그런 점유율이 거예요. 훨씬 좀 비자가 크고, 크죠. 네. 크고 네. 오히려 퍼포먼스는 마스터가 좋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길이 보면 똑같아요. 두 회사.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이는 060 화면에 위에가 주당 순위, 밑에가 매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전망 3년 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0606만 하면 또 해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예. 근데 0606 치면 저게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나온다. 영문에 0606 치면 저 그림이 안 나와요.
비자만 나오죠. 주가만 나오죠. 저기 밑에 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주다- 자기가 주다- 만들어야죠. 예, 예.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저희한테 거짓말이라고 속이는데 제발 여러분 저 화면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그 저 화면 요쪽 여러분 마우스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요. 네. 여기서 하면 지표 추가 좀 딱 누르시고 지표 추가 좀 해주세요. 지표 추가. 지표 추가. 그럼 그걸 해보시면 할 수 압니다. 있다는 거. 여기뿐만 아니고 무슨 영업이익률 다 되기 때문에 다 됩니다, 다 돼요. 배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료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예. 1년에 예. 한 5천 원이라도 받으면 쓸 것 같아. 쓰려나. 고저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을 내야지. 1,000원이라도 쓰면 1년에 1,000원. 예. 그렇죠. 안 요즘은 깼을 것 같아요. 구독처럼 1년에 1,000원만 내라. 처럼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쓸 것 같아요. 참 한 가지 잊은 게 네. 아까 봤던 후보군 중에서 여기 10종목은 그러면 이 그림이 내려가는 그림이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약간 줄은 건데 그 시간을 가서 줄인 거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역시 퀄리티 기업은 좋은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9위에는 JP모건 체이스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네. JP모건이 했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JPMB인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맞죠? JPMB? JP모건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도 사실은 뭐 금리가 좀만 인하가 되면 네. 좋을 것 같다. 더 없이. 근데 사실 그 오늘 제가 아침 예고부터 했었는데 그 예고 방송에서 잠깐 은행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잠깐 얘기 좀 하고 들어갈까요? 네. 혹시 시간 되세요? 예. 네네 괜찮습니다. 아까 그 참 그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예.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금융업체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냥 무심코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금융업종 KB금융한테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요. 네네. 그냥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금융주 우리나라 주식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 올라갔던 거는 해외 지분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미국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9월 그때요. 그때 FOMC에서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금융업종 그 큰 은행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전입니다. 선거 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금융업종의 규제 완화 이런 맞물려서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좀 뒤로 밀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관세 전쟁하고 트럼프 이란 전쟁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묻혀졌던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걸 한번 이번 주에 지금 이게 JP모건이 올라가는 이유, 골드만삭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가 그 부장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SL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SLR. 약간 어려운 건데요. 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그래갖고 영어로 보면 그 SLR입니다. SLR. SLR. SLR인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치면서 2가 하나 들어갔어요. 2. 스몰 2가 들어갔습니다. 소문치 2가 들어갔고 그게 강화된 겁니다. 강화된 SLR이라는 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은행이 아니라 초대형 은행들, 대형들. 그래서 총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만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너희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쌓아라 이런 걸 계속하는 건데 그게 기존적으로 예전에 3%였는데 5%포인트인가 그걸 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으니까 그 나머지 돈으로 더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아니면 더 딴 걸 할 수 있는 돈을 제한을 둬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래갖고 못 쓰게끔. 예. 그러니까 뭐 은행을 안전하게 하려는 거죠. 안전하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갖고 그래서 얘기되는 거가 이번 주에 드디어 그 ESLR을 폐지하는 거 논의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한도가 없어지고 한도가 좀 내린 거죠. 내려가고 좀 더 원활해지게. 아직 안이 많은데 기존 5%에서 1.5%포인트 인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지금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처음 9월, 8, 9월에 나왔고 선거 끝나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대통령 그게 늦어지다가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보험공사 같은 예금보험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 큰 이슈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해당되는 거가 소형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은행이에요 대형은행. 대형은행 2,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당연히 XL, F에 많이 포함됐겠고 그 중에서 은행 업종을 보면 KW, 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좀 관심을 이게 큰 건이에요. 이거 진짜 큰 건. 그래서 이걸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네. 이거 반기겠네요. 엄청 반기죠 이거요. 그리고 은행 업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뭐 자산운용사들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 그래서 큰 게 가장 쉽게 하는 것은
JP 모건이나 이런 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그냥 금융업종 다 포함된 거 이게 XLF고요. XLF 대표. 그 은행 업종인데 은행 업종 제일 큰 은행 위주로 내려가자 자잘한 은행이죠. 이게 KWB죠. 맞죠? KWB가 이게 있고 은행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당연히 은행이고 IB 좋아지고 브로커리 좋아지잖아요. 그게 얘기한 거 IAI거든요. IAI 오늘 사상 최고 겁니다 지금요. 어저께 마침 키움증권의 고객이잖아요. 네네. 배당을 주셨어요. 오, 배당 받고 오늘 주식 사상 최고. 이거 꼭 먹고 알 먹고거든요.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IAI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괜찮아고요. 그래서 이 은행 업종에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약간 어려운 저는 애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은행 올라간 게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었네요. 스테이블코인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전쟁이다 이런 건 관심 없잖아요. 보통 관심이 없는데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큰 관심은 지금 ESLR입니다. ESR.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꾸 뉴스에서 CNBC 이런 데서 ESLR 얘기 많이 하는 특히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ESLR.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근데 우리 안동호 천재가 알 겁니다. 또. 이 SR은 다시 영어를 못 하겠어요. 서플리먼터리 레버리지 레이저고 예. 그 익스펜디드 겁니다. 익스텐드 확장된 예.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하반기 때 인하가 되면 더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은행 업종으로 보면 은행 업종은 돈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하여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네, 이거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이거. 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8위는요.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아시겠지만 맞춤형 칩부터 네트워크 칩까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사실은 엔비디아 만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브로드컴이 예전에 그 약간의 그 애플의 관계사였지 않습니까, 위님? 아 예전에는 예. 애플 관련주였죠. 애플 관련주였는데 이게 칩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AI 시대에 확 떠버렸죠. 그 지금만 좋아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네. 확 좋아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죠. 애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반에 반 올라갔는데 지금 애플을 쓸 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네. 제가 보니까는 브로드컴이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사이버 보안기를 많이 갖고 있더만요. 맞아. 시마한테 같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맞아. 보안에 있는 ETF도 포함돼 있어 브로드컴이. 제가 볼 때는 브로드컴이 예전 브로드컴 아니고 예전 브로드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같이 예전에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던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있겠고요. 시스코. 시스코 진짜 예전에 보면 예.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집에 네네. 가면 그 예전에 인터넷 공유기 있잖아요. 네네, 공유기. 공유 라우터 그 공유 라우터거든요. 아, 라우터 오랜만에 들어. 그 시스코입니다, 시스코. 근데 아, 이게 네네.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키움증권이 이전 왔잖아요. 네네. 기억나시면 이전 왔을 때 보면 여기 키움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딩에 신한증권 있나요? 네, 신한투자증권 있고, 투자증권 있고 우리투자. 우리 자산운용인가 뭐 예.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금융회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기억나시면 여기 들어올 때 보면 입주할 때 보니까 시스코 거의 본사 같은 데서 엄청 기계가 들어오더만요. 여기요. 네네. 시스코 맨 복장 있고 시스코 그냥 그 밴 같은 시스코 쫙 와요. 그래 그 시스코입니다. 시스코가 진짜 그래서 완전히 예전의 시스코가 아니야 지금요. 그런데다가 아니라 더 최고의 그 시리즈의 최고 형님이 뭐예요? IBM이죠. IBM. 예전에 IBM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IBM 아니죠. 지금 퀀텀 컴퓨팅의 최 큰 형님이에요, 맞형님. 그러면 이제 IBM, 네. 시스코, 오라클 과기급 다시 올라온 이유가 보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금까지 쌓여있던 고객층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AI랑 같이 거기다 있죠. AI랑 때문에. 거기다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특히 하는. 오라클은 정말 무시 못할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됐고 IBM은 사실은 왓슨이 안 돼갖고 좀 많이 폭망했다가 네.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거. 왓슨은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야 보니까 이제 예전 기업이 아니다는 거. 아, 절대 아닙니다. 꼭 절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 공룡권을 보신 분들은 사실 것 같다. 지금 봐도. 이 그림 보면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룡권이 됐죠. 되셨죠. 네네. 됐네요. 네. 보시고 7위. 요게 문제였는데 1112인데 1112가 좀 그런데 어제 나왔던 기사 보게 되면 네네. 힘스너스에 하고 있는 노보리스크가 이제 약간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계약을 끊었는데 그 보니까는 힘스너스가 약을 가짜 만들어서 팔았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요. 저는 잘 약간 특이한 만들어 파는 바람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비만약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이거에 대한 관심은 그 시장 뭐 영원하겠죠. 영원합니까? 영원할까지? 예. 근데 트럼프가 약간 인하 때문에 주장했기 때문에 약간 인하에 따른 약간 조금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수요는 뭐 계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힘쓰어서 봤더니
그 비만 치료제 갖고 네네. 뭔가 다른 약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갖다 쓰는 약을 그냥 하는데 자기들 또 뭔가 첨가 갖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지 자 이게 어제 겁나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겠습니까? 하고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경쟁 심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높은 값 때문에 경쟁이 또 심화될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약가인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 게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에서 지금 단점이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단점 없죠. 단점 예, 없죠. 완벽한 상황이 됐고 심지어 왓셀까지 광고를 붙인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 길 장사가 없다. 제가 봐도 만약에 저도 하나의 기업이면 네. 광고 하겠죠. 돈 내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왓츠앱이 이제 아니 2년 전부터 얘기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고적으로 왓츠앱을 이제 모르실 텐데 왓츠앱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카카오톡을 보시면 되는데 네네. 카카오톡은 인정 안 하지만 카카오톡이 생길 때 그 벤치마크를 삼았던 게 왓츠앱입니다. 네. 왓츠앱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오. 왓츠앱도 이제 그 왓츠앱 생긴 다음에 이제 네. 그 저커버가 가서 인수한 거거든요. 예. 어찌됐건 미국은 워낙 그런 문화니까. 그래갖고 왓츠앱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 쓰듯이 영어권 내는 사람 다 왓츠앱을 다 쓰죠. 다 그럴 수 다 쓰죠. 오. 미국 사람 다 쓰죠. 그 유럽 사람 다 쓰죠. 남미 사람 다 쓰죠. 심지어 남미 가잖아요. 아니 남미래.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동남아 가시면 위챗 있죠. 위챗. 위챗 쓰는 사람 있지만 위챗 플러스 다 쓰죠. 왓츠앱 다 써요. 그래서요. 왓츠앱을 다 써요. 예,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도 놀러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가잖아요. 태국만 뭐 네네. 방콕 제가 가본 적 한 20년 전에 안 가봤지만 외국 사람 엄청 하잖아요. 외국 사람 하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너 연락하려고 하면 야 위챗으로 연락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막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이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 원래는 다 왓츠앱을 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든 통화나 이런 걸 왓츠앱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죠. 우리 지인이 지금 싱가포르 가 있는데 왓츠앱 안 쓰는데 다 써요, 다. 그래서 황당했다는데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알아주면 1달러고 2달러고 사줘야지 뭐. 왓츠앱이 그 정도의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쓰겠네요. 이게 대박입니다. 저커보이가 대단한 사람인 게 충분히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왜냐하면 그걸 보고 왓츠앱을 갖고 위챗도 나왔고 카카오도 만들었는데 네. 요즘 보면 모든 것을 카카오톡으로 하죠. 부사님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인이 부사님 생일 때 되면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주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정보에서 생일 지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아. 왜 어떻게 보내는지 알았더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거든요. 전 진짜로. 그래서 지웠어요. 더 지울까? 지우지 마세요. 받고 싶으시면. 근데 그걸 스타벅스를 보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 쇼핑하는데 저커버가 모르겠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다 알죠. 알잖아요. 그렇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벨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 2년 전에 선언하고 올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는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의 선물 주고받기 뭘 한다? 왓츠앱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위원님 네. 왓츠앱 이용자가 꽤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죠. 아니 뭐 찾아보진 않죠. 엄청나죠. 그게 다 여러분들 돈 버는 기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벅스 그 카카오로 하는 모든 거 있죠. 카카오에서 뭐예요? 그러다 보면 카카오 뱅코도 하죠. 그죠? 네. 카카오 증권은 없나? 카카오 증권도 있죠. 카카오 증권 있어요? 증권도 있죠. 미국 주식도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그 다 하는 거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뿐이야. 이거 왓츠앱 한다는 거죠, 지금. 한다는 거. 네. 야,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돈을 떼돈을 벌 것 같고 예전에 있던 텔레그램이 한국 서비스랑 똑같아지는 거네. 갑자기 텔레그램도 다 얘네 보고 만든 거죠. 생일 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왓츠앱이 제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메타는 너무 돈을 끌어모으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하나 추가 돈벌 생긴 거네요. 와, 이러면 진짜.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지금 현존이요. 예. 현존이요. 예. 제가 이제 부사님 앞에서 예. 뭐라 그러죠? 예. 주름 잡는다. 그런 거 있죠. 예. 누가 앞에서 저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예, 안 되는데 예. 현존하는 거 중에 GPU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메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메타가 소위 그 H100, H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메타. 그러면 메타가 우리나라 뭐 우리가 5천개 산다면 어쩌면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100몇십 장 있다면요? 그렇죠.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예. 5만 개. 예. 뭐 5만 개? 예. 우리나라는 100몇 개 있다는 거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 잠깐 들었는데 뭐 적잖아요. 전 세계에서 단일 기업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메타군요. 예. 메타, 예. 마이크로소프트 한 2배 갖고 있을 거요. 그럼 말씀하신 마크 주커버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왓츠앱에 광고 붙이고 또 심지어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재미나 잡기 위해서 스케일 AI를 인수해갖고 또 한대요 그런 걸. 그러면 도대체
이거 완전히 메타 플랫폼스가 아, 이번에 450% 500%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앉아갖고 후회하지 마. 그때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때 한번, 그 페어밸류 보여드렸죠. 페어밸류가 그렇죠. 720달러.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네. 주가는 480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되죠.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지금 메타가 네네. 가장 좋아지고 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각국인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규제. 주전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왓츠앱 아니 생각해보세요. 왓츠앱이 다 뜨는데 왓츠앱 뜨면서 생일 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지금 알았는데 네. 나가면 다 왓츠앱 쓰는 왓츠앱. 우리만 카톡 쓰는 거더라고요. 일본은 라인. 일본 라인 쓰죠. 일본 라인. 그러니까 얼마 몇 근데 건- 일본 예. 사람도 미국 사람이랑 해외 사람이 일하려면 비즈니스 사람이 다 왓츠앱 쓰죠. 왔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예. 여러분들이 차 뭐로 불러요? 카카오톡 부르잖아요. 네. 카카오톡 예, 불러서 차 예, 타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이렇게 가면 그 외국에서는 우버나 쓰죠. 이제 그처럼 그랩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볼트 같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관광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는 서로 어렵잖아요. 딱 뭐랍니까? 왓츠앱 콜 아니면 똑같은 우리 카카오 전화하듯이 왓츠앱 콜이나 왓츠앱으로 메시지하고 왓츠앱 내 아이디 주고 그걸 통하는데. 뭐 요즘 야. 우리나라 한국의 MZ 젊은 친구들은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카카오톡 안 한답니다. 인스타 DM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맞죠. 왓츠앱을 깔아야 되나요? 깔까요 같이? 하여간 뭐 그렇답니다. 예. 아니면 인스타 아니, DM으로 하십시오. 부사장님도 외국에 오랫동안 좀 가셔갖고 택시도 타야 되고 밥도 예약도 해야 되고 다 뭐 해야 되잖아요. 뭔가 예, 예약을 예, 있으면 분명히 까셔야죠. 깔아야 된다. 깔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깔아야죠. 지금. 무조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퀄리티 11개에 나오는 공통된 기로 같이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위는요. 저희 5위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0600의 그 어. 차트 설정하는 거 한번 좀 제가 좀 보여드리고 보여줘, 어떨까 보여줘. 싶은데요. 같이. 그럼 제 화면 좀 잡아주시고요. 이걸 또 여기 시험까지. 0600 들어가서 네. 이제 여기서 차트를 지표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순이익계산서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희석주당 맞아요, 순이익이랑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 매출 맞아 매출이에요. 예. 매출 이렇게 치시면 네. 총 매출로 총 네, 매출, 총 매출. 총 매출, 네. 총 매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차트 아래에 네. 희석주당 순이익이랑 총 매출이 나오시는데 네. 여기서 예상치를 네. 사기를 포함을 맞아요. 하게 되면 네. 지금 차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따라 하시면 지금 저희 PPT에 나오는 자료에 나오는 화면하고 똑같이 시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하셨네. 네. 한번 해보신 분이 장땡이겠죠, 위님. 네네. 안 보신 분들은 끝나는 거죠. 안 보시고 되는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예, 보시면 역시,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꼭 한번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한 1시간 반 동안 가장 중요한 내용. 요거 왜냐면 이게 봐야지 뭐 내가 본 다음에 할 줄 모르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진짜.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증할 때 꼭 필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기업이 아니어도 네. 갖다 넣고 이제 조사하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한국식으로 접근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한국식 하시면 야, 저 전망을 어떻게 믿어 이놈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죠. 이건 뭐다? 팩트셋에서 갖고 옵니다. 팩트셋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IBT 그걸 다 제가해서 돈 내고 네. 하면 이거 엄청나게 1년에 수만 불 내지 네, 않을까? 그리고 수만 불 내죠. 4, 5만 나올 것 그러면 같은데요? 나는 팩트셋 못 믿겠다 하신 분들 하지 말아, 투자하지 말아요. 팩트셋 이거 못 믿겠다 하지 마셔야 그러시면 됩니다. 육주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점 말씀 육주식 돈 뭐 벌기가 쉽지 않아요. 기관의 판단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못한다 안 되는 거죠. 한국적인 광고는 안 됩니다. 라고 네. 보시고 자 5위는요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최근에 봤더니 그 로봇을 투입해 갖고 지금 창고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더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럼 AWS하고 결국 상업용 그 뭐지 직원이 없어지고 로봇 투입이 되면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아주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아마존 역시 단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존은 지금 거의 단점을 찾을 수가 쉽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존이 없는 삶을 못 살죠. 예.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삶이죠. 미국의 삶. 네. 거기다 갑자기 또 광고 수익이 커져갖고 지금 3대 광고 회사 아니겠습니까? 3대 광고 회사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역시 알파벳, 구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좀 아마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올라오고 있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월마트.
월마트. 월마트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소위 디지털 애드 시장,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마치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우리 소비자의 생각과 그런 주주의 입장에서 있는데요. 쿠팡 이럴 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쿠팡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 마우스를 하나 산다. 마우스 하나 한다면 쿠팡에서 마우스 치면요. 500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500개, 5,000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즘 뭐 쿠팡 뭐죠? 새벽 배송하는 거 있죠. 제일 빨리 오는 게 이제 표시가 있을 거고요. 쿠팡에서도 뭔가 쿠팡 플레이 뭐 쿠팡 뭐 그 앞에 좀 또 와우 특가 뭐, 와우 특가 뭐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있고. 그런 거 그게 다 돈이라는 거지만 다 돈. 그렇게 받는 거죠. 다 돈이에요. 다 돈. 그러네요. 네, 그게 똑같이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다 누구한테서 물론 쿠팡도 진짜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있어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야 그거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 예. 누가 너무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벤치마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컸던 건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워낙 많잖아요. 아마 똑같은 아마존 자체 물건 자체가 바꿔 하는 거 있고 제3자 매출이 있거든요. 아마존도 워낙 많잖아요. 아마존에서 마우스가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 뭐가 나? 아마존 초이스예요. 아마존 초이스. 아마존 한 베이직 이런 거거든요. 네. 아마존 베이직 이런 거 사갖고 실패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딱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랑 이제 외국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우리나라도 요즘 뭐죠 배송에 환불이 잘 되지만 네네. 미국은 이게 워낙 그런 게 이제 워낙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나라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은 보낼 때 이미 네이버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뭐 누구 박 무슨 주임 앞에 딱 찍어서 이제 찍은 게 오내잖아요. 네, 예. 근데 보시면 다시 환불할 때 보면 전화 일단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모바일로 하고 나서 그 앞에 환불해갖고 해놓고 바깥에 내놓잖아요. 맞아요. 반품. 없어 보이잖아요. 아예 보낼 때부터 환불하는 앱을 찍어옵니다, 얘네들이. 그죠? 그게 바로 미국 문화예요. 예. 사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편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렇죠. 딱 붙이거나 보내면 그럼 앞에 내가 또 갖고 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데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는 거가 아마존 베이직, 아마존 초이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보면 실패하지 않죠. 그런 거 다 돈이라는 얘기죠, 말은. 예. 또 AWS는 저희가 2년 반 전까지 썼었는데, 그죠? 지금 안 쓰고 있지만 상당히 그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이번에 것 같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울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9조 원인가 얼마? 맞습니다. 예. 그 SK랑.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기업은 4위는 알파벳. 알파벳은 재미나 이점 혹시 사용해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죠.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예전 혹시 유니 그 기억하십니까? 2년 반 전에 나왔던 그 람다. 안다 뭐요? 람다가 최초의 어떤 그 인공지능 AI 그거였잖아요. 기억도 안 나. 못 들었던 건데 잘 안 됐던 거 기억나요. 뭐 잘못된 답변했던 그 기억 나왔던 그거였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예전에 이 알파벳이 약간 아쉬운 게 본인이 먼저 인공지능 했는데 이걸 자기 서치 검색 때문에 좀 미룬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했지만 2.5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일단 많은 걸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광고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람들의 인기도 이런 거 선호도 이런 걸 보시면 이게 꽉 잡고 있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예, 사이트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 쇼핑을 안 하지만 아마 여기 젊은 쇼핑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중에 채팅에 써주실 텐데 쇼핑하면 어디 물건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무슨 뭐 있을까요? 비교하는 사이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비교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모든 수많은 유튜버들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네네네. 요즘 보면 노트북 새로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대학생의 신입생용 노트북 이런 거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 나옵니다. 유명해 누구 IT 이런 친구들이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일반화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애가 결혼해갖고 뭐 그런 거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모차가 있다. 유모차. 예를 들어 유모차도 브랜드가 많잖아요. 많아요. 최고의 유모차는 뭘까?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랑 상관없이 뉴욕 타임즈 그 무슨 베스트 그런 게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걔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잡아줍니다. 어. 걔네에서 리뷰해갖고 뭐 뉴욕 타임즈 베스트 리뷰 무슨 뭘 찾으면 딱 나옵니다. 그냥 딱 나와요. 안경, 선글라스 딱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걔네에서 했다 그러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평가받다. 이거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뉴욕 타임즈 베스트 당부 딱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또 비슷하게 요즘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온 거가 폴리마켓입니다. 아 폴리마켓 그 뭔가 이렇게 베팅하는 거. 폴리마켓이 무슨 정치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시면 필요가 없겠고 폴리마켓에도 별의별 걸 나요. 그래갖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가장 좋은 AI 모델이 뭘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예. 1등 뭔지 아세요? 뭡니까? 구글이에요. 아 그래요? 오. 55%가 그러니까 작년에나 올 때는 그게 10%였던데 네네. 지금 챗GPT나 이런 거 훅 떨어지고 1등이 50몇 프로가 딱 지금 폴리마켓에 올라갔어요. 맞아. 폴리마켓.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런 거 하면 막 쳐봅니다. 진짜 나와요. 폴리마켓 들어가서 AI 갖고 AI 모델 쭉 다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미나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2.5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좀 예전에 남다 같은 상황이 아니네요. 있죠.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좋은 AI 모델을 보유한 회사는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진짜. 저는 영어로 봤는데 진짜 한번 좋은 거예요. 하셨네.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지금 구글이 알파벳. 9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왜 알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서치에다가 AI가 붙으면 네. 뭐 더 이상 없겠죠.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알파벳이 상당히 되고 있다. 다만 네. 주가는 재미없다. 네. 이런 거. 주가 재미없다 말씀. 주가는 가장 저평가돼 있죠. 네. 매그 세븐 중에서. 하지만 실적은 좋아지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 너무 좋죠. 예, 그건 너무 좋죠. 좋은데 이게 유연히 바로 이게 문제인데 3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인데 네, 애플 요즘에 조금 뭐 좀 그래요. 일단 하도 요즘 또 테슬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애플이 테슬라가 꼴찌다 올해. 근데 지금 붙었습니다. 지금 네, 붙었죠. 붙었어요. 근데 애플은 연초 대비 꼴찌에 예, 붙어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AI 쪽에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는 퍼플러시티 인수권이 나오는데 네네네. 좀 이렇게 너무 늦게 한 게 아닌가 AI 도입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돈이 있는 거니까 네. 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발벽을 줄이고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발벽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근데 이거 사봤자 또 150억 달러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래요? 지금 140억 달러인데 네. 아마 퍼플러시티가 약간 좀 더 세게 부르네. 좀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본인의 주식에서 알다 보니까 높일 것 같아갖고 좀 미리 조용히 했었어야지. 미리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그냥 하라고 빨리. 이러면 이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돈만 잘 쓰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되면 또 한 가지 이제 되면은 애플에서 알파벳이 쫓겨나는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저는 저희 매그 세븐 주식이란 빅테크들은 자체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올해도 돈을 버는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가 결국 가입자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25억 명의 가입자.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건 35억 명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에 대한 가입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돈을 버는 거죠. 아마 지인분도 결국 맥북도 사지 않겠어요 지금요? 다 있죠. 대학교 가면 다 있죠. 대학교 가면 다 가서 있죠. 뭐 사주고 그럴 것 다 같은데. 있죠. 한번 들어가면 생태가 있어갖고 못 나오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이폰에 빨리 AI가 투입되면 좋겠지만 당장에 지금 뭐 있죠? 폴더블 폰 나온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는 아예 주름이 없던데 힌지가 없던데 의원님 기술력이 좋아져갖고 애플 거예요? 애플 거는 애플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온다는 게? 그렇게 한데 보여주는 건데 갤럭시가 좀 접해 주름이 지거든요. 네. 갤럭시는 3년 되니까 다시 바꾸게 해주던데요? 하여간 좀 뭐 접해 돈 있어요. 내죠. 뭐 접해 2, 있어요. 3만 원 내고 바꿔주죠. 몇만 원 내죠. 몇만 원 내죠. 네네. 내가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는 거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생산지를 못 바꾸는 거죠. 트럼프가 말했지 않습니까? 한 4년 걸리겠죠. 3, 4년. 안 되는 거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근데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돼갖고 갤럭시 쓰시면 좋은 건 나이 쓰신 분들 이렇게 벌리신 거 쓰잖아요. 큰 거. 그 쓰는 이게 뭐예요? 보이기 편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젊은 분들은요 아이폰도 조그만 거 쓰잖아요. 미니 쓰는 보통 이거 작은 이런 거예요, 건데 작은 거. 이렇게 하면 한 3,500불도 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적기도 않은 더 작아지는 걸로 쓰는 친구도 최소한 아마 한 270-80만 할 것 같아요. 최소. 아니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그 맥북을 하나 살려고요. 네. 살려봤더니 뭐 2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요. 싸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요. 맥북 뭐 프로가 200만 원이니까 싸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죠. 그잖아요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워낙 세니까 네, 가격들이. 라고 보시고 네.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위원님 얘기했던 소버네 AI부터 최근에 뭐 다 하니까 한국도 할 정도니까요. 일단은 뭐 한국이 아니라 지금 젠슨왕이 되면 안 하면 바보죠. 안 하면 이상한 나라예요. 다 해야죠. 그렇죠. 영국도 좋아하고 있고 다 해줘 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일단은 AI 이제 칩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AI 인프라 까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AI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엔비디아도 지금 조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니 저 부사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그 구글만큼 저평가 주식될 수 있어요. 가치 주될 수 있어요. 이러다. 그잖아요. 가치까지. 아니 그 정도 심하지만 네네.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죠. 지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GPU도 GPU지만 이 쿠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한번 쓰신 분들이 다른 거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무서운 게 예. 하드웨어로 출발했지만 플랫폼까지 잡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게 되면 AMD가 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AMD를 쓸 수 있을까? 음. 그게 사실 쿠다 쓰신 분들이 못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AMD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이군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경기 내보내는 건데 네. 얼마나 M350이 각광받을지. 뭐 언제가 뭐 격차 주춤을 했지만 지금은 업계 평가가 격차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데 AMD가 근데 네, 좀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하여간 뭐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나중에 실력으로 좀 평가를 받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 사상 최고가 지금 5달러가 남았을 겁니다. 아, 5달러요? 142, 오늘도 3달러니까. 갈수 있겠네요. 네. 언제라도 요즘은 가죠.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네. 자, 대망의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네. 역시 뭐 이거네요. 이겁니다. 네. 할 말이 필요 없는 거고 네. 두말할 필요 없죠. 위원님 뭐 요약한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시가총액은 엔비디아 더불어서 뭐 몇백억 차이 안 납니다. 하여튼 3조 5천억 달러 플러스거든요. 좋은 회사인데 거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기반이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극히 조금밖에 없죠. 엑스박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관세 전쟁에서 상당히 자유롭죠. 자유롭죠.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 기억도 안 나시지만 CD나 DVD 때랑 달리 소프트웨어로 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복사판이 나왔을 때 보면 그냥 쓰게 내둡니다. 복사판을 복사판을 쓰게 놔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죠. 예, 불법. 불법으로 그냥 복사판을 그냥 냅둡니다. 다 알지만 냅둬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쌓을 때 보면 제가 D 증권에 다닐 때인데요. 합의를 봅니다. 연락이 와요. 너희 직원 100명 쓰는 거 아는데 10명치만 내.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보는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쓰는 거잖아요. 다 돈 내고 듣고 어쩌면 하고 요즘은 또 보면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OS 하더라도 정상적인 10만 원인데 여러분 쿠팡만 들어가더라도 10,000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운받아 쓰잖아요. 네. 냉정히 봅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전 다 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냅두잖아요. 나 아직도 냅두고 있는데 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만만 먹으면. 네, 뭐 욕심만 내면 아니 만만 먹으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다들 너희들 쓰게 냅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게 저는 포텐이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나라별로도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일부에서 무슨 뭐 나이지리아에서 컴퓨터를 한 거 폐기한 거를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OS를 파는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상적인 돈을 다 내잖아요. 10만 원 내가 1년에 10,000원씩 10만 원씩 내잖아요. 딱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아는데도 그냥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맘만 먹으면 야, 이제 아프리카도 돈 좀 더 내야겠다. 올리면 돼요. 그래서 다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다 돈 내고 쓰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저는 똑같은 얘기를 보면 그 약간 다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비자 있잖아요. 카드 있죠. 카드. 네네. 우리가 다 카드를 쓰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한 25%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요. 하나라도 쓰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체크까지 다 합해봤자 한 55, 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은행 시스템에 아직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포텐이 남은 건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들이 포텐이 갖고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 위원님 굳이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을 뭐 이렇게 품지 말라라는 거두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요? 예, 하는 건데
보니까 최근에 샘 알트만이 약간 그게 단점인 것 같아. 음. 요즘 보니까 영리를 사업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거 좀 그것만 잘 되면 별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오픈 AI가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영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영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이 그게 가장 머리 아픈 일이고 나머지 문제 없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샘 알트만이 약간 좀 이게 원래는 네. 오픈 AI가 돈 벌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출발할 때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도 아까 했지만 네. 이거 좀 처음에 어려운 사람 구해줬더니 지금은 이제 보따리가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제 생각은 네. 그게 약간 문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쭉 본 기업들이 퀄리티 기업이었는데 네. 역시 1등은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작 시각이나 네. 우리가 보는 ETF 똑같기 때문에 1등은 역시 1등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좋았고 아까 했지만 퀄리티 숫자 나와주고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이 바꾸면 100가지 1000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나오죠. 다를 건데 결국은 이쪽에 가는 거니까 큰 차 없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6월 키움 아카데미 세미나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희 또 7월도 준비하고 계시죠? 7월도 준비하셔야죠. 해야죠. 네, 네. 7월 말에 뵙죠. 7월 말에. 7월 말에 7월 말, 뵙겠습니다. 7월 말에 하겠죠. 근데 7월은 좀 이렇게 가벼운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너무 무거워서 지금까지. 가벼운 걸로, 위원님.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가벼운 네, 걸로. 가벼운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미주얼 고주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